이틀 전 나스닥이 운영하는 주식 ETF 청산소인 DTCC가 관리하는 목록에 블랙록의 현물 ETF IBTC가 추가되면서 비트코인은 플러스 18%짜리 반등문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 본격화되었다는 걸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락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건 RSI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틀 전 영상에서 지금 바로 숏을 진입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10월 일본 캔들상 RSI를 고점에 올린 뒤부터 플러스 65% 상승분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도 2021년 1월 비트는 플러스 114% 상승분을 보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그림이 나오기 직전에는 하락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ETF 상승 기대감으로 10월 16일 3,700만원부터 4,700만원까지 약 플러스 28%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비트 비중이 확보된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신규 진입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비트를 사야 할지 혹은 알트코인을 사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신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ETF가 출시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들을 지금 바로 진입한다면 어떤 걸 집중해서 봐야 할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에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8월 30일 그레이스케일 관련 ETF 건에 대해서 법원이 SEC가 아닌 그레이스케일 쪽으로 편을 들어주면서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플러스 7% 상승분을 보여주었었고, 최근 비트코인은 DTCC의 블랙록 현물 ETF 티커가 추가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플러스 25% 추가 반등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블랙록의 ETF가 승인되면 블랙록을 제외하고 총 11개의 ETF가 추가로 동시에 승인될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본격적인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는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결국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31.8K 고점 자리를 넘길 거라는 이유 역시도 ETF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전체 시대에서 비중을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현재가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에서 10% 비중은 비트코인으로 들고 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일 거고, 지금이라도 사지 못한다면 결국 하락이 나왔을 때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결국 매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바닥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상승의 마지노선은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가 3,600만원,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26K입니다.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현재가부터 26K까지는 저는 분할로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가부터 만약 하락이 나와준다면 하락폭은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 구간이고, 전체 시드가 아니라 분할로 모아간다면 지금부터 그 분할 매수를 잡았을 때는 손절폭은 마이너스 5% 내외로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손익비 자리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보유했던 장기 홀더 분들이 아니라 이제서야 막 들어오는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이번에 진입을 들어가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기점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다리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우리가 꿈꾸던 환희의 장이 펼쳐질 겁니다. 너도 나도 돈을 벌고 카페에서 연인과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코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랙록의 ETF가 승인되고 바로 하락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의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3번, 4번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화면일 겁니다. 2017년도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된 차트에 가격 변화를 표시한 차트입니다. 과거 17년도 12월 CME 선물 거래가 출시되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0%
하락. 21년도 5월달에 코인베이스 주식이 상장되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5% 하락. 21년도 11월달에 선물 ETF가 출시되고 마이너스 73%. 23년도 6월 27일에 비트코인 2배롱 ETF가 출시되고 마이너스 20% 하락. 매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되고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개인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고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력은 시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적어도 이전부터 진입에 들어갔던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이제서야 막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기점으로 적어도 전체 비중에서 50%는 현금화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ETF가 승인되고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랑 동일하게 현재 자리에서 급락이 한번 나와주고 유동성이 주입되면서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 현재 시장만을 바라보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대중화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코인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제외하고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어? 열의 다섯은 아마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불법적인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화폐, 하루아침에 몇백 프로가 오르고 몇십 프로가 떨어지는 변동성 시장,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블랙록을 포함한 세계의 자산 운용사들이 원하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화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비트코인 ETF 역시도 잘 팔리는 상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키고 바로 그 자리를 기점으로 떡락시키는 장이 연출되기는 조금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건 대중들이 투자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을까? 저는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지만 주가의 고점은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져진다고 보는 트레이더입니다. 유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시장과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쉽게 먼저 이해를 도와드리고 이후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돈이 50만 원이 있을 때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지 50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제 주변에도 빚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저도 알기 때문에 부디 빚만은 만들지 맙시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반대로 A가 아닌 B라는 사람은 한 달에 돈이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A랑은 다르게 먹고 살 고민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할 겁니다. 돈을 불린다면 투자를 하게 될 거고 투자처에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예금과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전체 부채 비율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겹쳐놓은 겁니다. 저는 이전의 영상에서 2021년도 반감기가 있기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비트코인의 상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어난 미국의 부채는 달러로 약 1조 달러, 원화로는 1000조입니다. 그로 인해서 늘어난 화폐의 양은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2021년도 주가의 호황기는 미국의 부채 증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현재 유동성만 봤을 때 미국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로 유동성을 죽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처럼 유동성이 메마른 것도 아닌데 왜 비트코인은 2022년도부터 하락을 보였던 걸까요? 제가 좀 전에 투자처에는 예금과 주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3천만 원이 있는 B는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을 은행에 보관할지 혹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할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금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랑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실질 금리는 미국의 현재 금리인 5.5%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입니다. 2020년도 금리는 제로였고 늘어난 화폐로 물가 상승률도 높았으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금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1년에서 2년 뒤에 받게 되는 금리가 오히려 손해라면 예금에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개인으로 빗대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연기금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연기금 역시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 투자처를 예금이 아닌 주식으로 눈을 돌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게 되면은
이야기는 바뀌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투자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아닌 예금으로 큰 돈을 넣어둘 겁니다. 다음 주에 연준의 FOMC가 있죠. 오늘 촬영 시간 기준으로 6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CME 그룹을 보면은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7.9%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에서 30% 이상을 유지하는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지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춘다면 주택 가격은 더 잡히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출을 낮추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화폐가 시장에 풀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작한 양적 완화, 국민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돈을 넣어주고 경제를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했던 그 목적성이 연준이 생각했던 시장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고 직전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시질금리는 플러스, 통화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지금의 유동성으로 과거 2021년도처럼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코인거래소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나스닥과 코스피의 가장 큰 악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자금은 더 크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고 추가 유동성을 풀지 않는 이상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연준에서 지금처럼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결국 유동성이 메마르게 되는 순간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할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기점으로 적어도 전체 비중에서 50%는 매도를 권장드렸던 거고 오늘 떠들다 보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다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으로 먼저 영상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나 제가 잘못된 점 혹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은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그 내용으로 내일 추가적인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은 정리하고 내일은 알트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는 커뮤니티가 하나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